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24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에 대한 의견 말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다가 사실에 대한 의견을 각자 말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사실과 의견을 생각하며 묵직한 수박 위로 나비가 훨훨을 읽어봅시다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글을 읽을 텐데, 글을 읽을 때에는요, 각각의 문장이 사실을 나타낸 문장인지 아니면 의견을 나타낸 문장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고 글을 각자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글을 다 읽고 왔나요? 네, 이 묵직한 수박 위로 나비가 훨훨이라는 이 글은요, 어떠한 것을 주제로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은요,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는 그림 중에 수박과 들쥐라는 그림을 주제로 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글에는 이 그림에 대한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이 적절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초충도라는 그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초충도는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 작품입니다. 이 그림들은 섬세한 필체와 부드럽고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지요. 전체적으로 구도가 비슷합니다. 화면의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 그 주변에 각종 벌레와 곤충을 배치했어요. 그림의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식물과 곤충이 화면을 비교적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중 수박과 들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이 문단에서는요, 초충도라는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수박과 들쥐라는 그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초충도라는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초충도는 8폭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지요. 맨 처음 그림이 수박과 들쥐고요. 그 다음에는 가지와 방앗개비, 네,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오이와 개구리라는 작품도 있고 양귀비와 도마뱀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가서 125쪽도 한번 볼게요. 맨드라미와 새똥벌레라는 그림도 있고요. 원추리와 개구리라는 작품도 있고요. 어숭이와 개구리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어숭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쁜 식물이라고 합니다. 엽기와 사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한 이름의 식물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는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박과 들쥐라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큼지막한 수박 2개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이지요.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2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네, 글쓴이는 이렇게 125쪽의 이 문단에서 이 그림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단의 문장들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실을요, 파란색으로, 의견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큼지막한 수박 2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문장이요, 사실일까요? 아니면 의견일까요? 네,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지요?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이지요. 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어떨까요? 얼핏 보면 사실 같은데요. 이 당당해 보이는 이 말 때문에 이 문장은 의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당당해 보인다는 거는요, 글쓴이의 생각 혹은 느낌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수박을 보고도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2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문장들은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 한 문장이라고 해도요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의견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만약에 휘어져 뻗어 있다 이렇게 끝났으면은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두 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비 두 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한다는 것, 이거는요 이 글쓴이의 생각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한 문장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페랭이꽃 한 그루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이었을 텐데 조용이라고 했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장은 의견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문단을요,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문단에서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문단은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설명을 한 문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6쪽과 127쪽도 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나머지 글을 읽으면서요, 어떠한 문장이 사실을 나타낸 문장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을 나타낸 부분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26쪽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수박 옆으로 뻗어 올라간 줄기를 볼까요? 왼쪽 수박에서 위쪽으로 화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둥근 곡선을 그리며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수박 밑부분은 검게 표시해 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이 문단은요, 수박 옆으로 올라간 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박 옆으로 올라간 줄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일까요? 네, 먼저 이 부분 있죠.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요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수박 밑부분은 검게 표시해 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왼쪽 수박에서 위쪽으로 화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둥근 곡선을 그리며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글쓴이 생각은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인지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인지 판가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수박줄기 위로는 예쁜 나비 두 마리가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고 있어요. 붉은 나비와 호랑나비인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요.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인상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요, 이 문단은요, 나비를 설명한 부분이지요. 그쵸? 우선은요, 이렇게 글쓴이는요, 인상적입니다. 혹은 아름답게,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냐면요,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으로도 볼게요. 이제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수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박의 껍질이 요즘 보는 수박과 다르지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수박은 아마도 표면이 이러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온 수박인데도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아래쪽에 수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박이 어때요? 지금이랑 조금 다르죠. 그쵸? 그것을요, 이 글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땅에서 나온 수박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그래요.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요. 당시 사람들은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의 수박과 나비는 아이들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네, 이 부분은요. 수박과 나비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요. 당시 사람들은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비는 또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그림 속의 수박과 나비는 아이를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가장 큰 수박 밑동을 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쥐들이 커다란 수박을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지요.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들쥐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네, 이 문단인데요. 우선 이 문단은요. 네, 수박을 파먹고 있는 들쥐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글쓴이 의견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표현도요. 글쓴이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러한 표현들 있죠. 이러한 표현도 다 글쓴이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들쥐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들쥐들의 표정이요. 각자 생각하기에 다를 수 있거든요. 이 글쓴이는요.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요. 문단별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사실을 나타낸 부분과 의견을 나타낸 부분을 한번 구별해 보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할 만한가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같이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네, 이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은요, 전체적인 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평했는지,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이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낸 부분이고요.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 화면의 색감을 볼까요? 수박은 검은 초록, 수박과 꽃의 줄기는 초록이고 꽃과 나비 한 마리, 쥐들이 파먹고 있는 수박의 속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초록빛과 붉은빛이 서로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어떠한 것들을 나타낸 문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앞에서부터 쭉 화면의 색감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쵸? 이렇게 화면의 색감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인데요. 구도도 안정적입니다. 커다란 수박 두 덩어리가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 여기에 둥글게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오른쪽 페랭이 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초층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있지요. 네, 이 부분은요.
구도를, 이 그림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글쓴이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부분이지요. 다른 초충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이 이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마지막 문단도 볼게요. 왼쪽 수박에서 둥글게 뻗어 올라간 줄기는 이 그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단연 눈에 띕니다. 수박의 줄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배치해 율동감을 살려냈어요. 반면 오른쪽 페랭이 꽃은 곧게 서 있어 화면에 안정감과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수박을 아래쪽 한가운데 배치하지 않고 왼쪽에 치우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이 화가로서 지닌 재능과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마지막 문단도요. 마찬가지로 앞의 문단에 이어서 구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구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요, 구도를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냐면요, 단연 눈에 띕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안정감과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쵸? 그 다음에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요.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이 화가로서 지닌 재능과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요, 다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이 글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글쓴이는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그림에 대한 사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적당하게 버무려서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거는요, 수박이 어떻고, 나비가 어떻고, 줄기가 어떻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요. 의견이라는 거는요, 그것에 대한 이 글쓴이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볼까요? 네,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그것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 이렇게 글쓴이가 이 글을 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요, 글쓴이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뜻하고요. 그것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 그쵸? 네, 이 글의 각 문단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2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8쪽입니다. 묵직한 수박이로 나비가 헐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기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묵직한 수박이로 나비가 헐헐을 다시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사실인지 의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이렇게 128쪽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자 영상을 멈추고요. 한번 해결해 본 다음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해봤죠?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초충도에는 주로 무엇을 그렸나요? 네, 여러분들 초충도에는요. 식물이 먼저 나왔죠. 식물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벌레나 곤충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초충도겠죠. 네, 그 다음입니다. 그림에서 수박과 나비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먼저 수박은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고요. 나비는요, 사랑과 화목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죠. 아이를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그림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127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도도 안정적이라고 했죠. 왜요? 커다란 수박 두 덩어리가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 여기에 둥글게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오른쪽 페랭이 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한번 적어보았어요. 구도가 안정적인 까닭입니다. 커다란 수박 두 덩어리가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페랭이 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다 해보았고요. 3번 더 같이 한번 볼게요. 묵직한 수박이로 나비가 헐헐을 다시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구별해서 적어 보았나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지요. 네, 여기에서는요, 이 당당해 보인다는 이 말 때문에 의견이라고 했지요. 그쵸? 그 다음에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이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인상적입니다. 여기요, 인상적이라는 이 말은요, 글쓴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의견.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적을게요. 마지막 문장도 보겠습니다. 안정감 속의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있지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은근히 배어있다라는 것,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적어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128쪽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129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129쪽입니다. 묵직한 수박이로 나비가 헐헐을 읽고 새롭게 안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써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의 수박과 지금의 수박이 조금 모습이 다르다는 것.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은요, 그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여러분들도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한번 적어보고요.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 활동 한번 해볼게요. 잠깐 영상을 멈춰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견 한번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은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의견은요. 이렇게 사물이 상징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신기해. 다른 그림에 나온 식물이나 동물도 상징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의견 이렇게 잘 적어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사에서 쓴 내용을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친구들과 한번 여기서 적은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는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는 그림 속 사물의 배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은요, 그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너는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구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번 시간은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130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